어떤 실종 사건은 집 앞에서 시작된다. 하지만 어떤 실종은 가장 익숙한 장소에서 시작된다. 회사 건물. 매일 같은 시간에 출입하고 같은 복도를 걷고 같은 엘리베이터를 타던 그곳. 2023년 3월 서울 강남구 테헤랄로의 한 IT 기업 건물 7층. 41세 개발팀 팀장 한 명이 밤샘 야근 후 사라졌다. 마지막으로 확인된 것은 새벽 1시 43분 사무실 출입문 로그. 그러나 그 이후 그는 집에 돌아가지 않았고 누구도 그를 보지 못했다. 이 사건의 특이점은 하나가 아니었다. 출입 기록은 있었지만 CCTV 화면에는 그가 없었다. 옥상 출입문은 열렸지만 그곳에 그의 흔적은 없었다. 그리고 정확히 9초간 CCTV는 멈춰 있었다. 사건의 재구성 24번째 이야기. 밤샘 야근 후 돌아오지 않은 팀장 회사 옥상 출입 기록의 비밀. 그날은 월요일이었다. 주말 동안 발생한 서버 장애 보고서를 정리해야 하는 날이었고 한정민 팀장은 오전 9시부터 사무실에 있었다. 이 회사는 금융권 시스템을 운영하는 중견 IT 기업이었다. 직원 수 120명, 본사는 테헤란로 인근 7층짜리 단독 건물을 사용했다. 한 팀장이 속한 개발팀은 7층에 있었고 같은 층에는 기획팀과 회의실 3개가 있었다. 그날 저녁 8시쯤 개발팀 직원 대부분이 퇴근했다. 남은 사람은 한 팀장과 대리 1명, 인턴 1명이었다. 대리는 오후 10시 30분경 퇴근했고 인턴은 자정을 조금 넘긴 시각에 사무실을 나섰다. 인턴은 나중에 이렇게 진술했다. 팀장님은 그때까지 자리에 계셨어요. 모니터를 보고 계셨고 제가 인사하니까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표정은 피곤해 보이긴 했지만 특별히 이상한 건 없었어요. 그날 밤 사무실에는 한 팀장 혼자 남았다. 건물 전체로 보면 6층 운영팀에서 당직 근무를 하던 직원 1명이 더 있었다. 그러나 7층에는 한 팀장만 있었다. 새벽 1시 20분경 6층 당직자는 화장실을 다녀오는 길에 엘리베이터를 탔다. 그때 7층에서 엘리베이터가 내려왔고 문이 열렸을 때 안은 비어 있었다. 당직자는 그 순간을 기억했다. 7층에서 누가 버튼을 눌렀나 보다 싶었어요. 근데 아무도 안 타셔서 그냥 제가 탔죠. 그리고 약 20분 뒤 한정민 팀장의 행적을 보여주는 마지막 기록이 남겨지기 시작했다. 이 건물의 보안 시스템은 출입 로그를 1초 단위로 기록했다. 사원증을 태그하면 시각과 위치, 출입 방향이 서버에 저장되는 방식이었다. 2023년 3월 14일 새벽 1시 43분 22초 7층 사무실 출입문 한정민 사원증 태그 출입 방향 퇴실. 이것이 한 팀장이 사무실을 나선 마지막 기록이었다. 그는 이 시각에 사무실 문을 열고 복도로 나왔다. 7층 복도는 길이 약 40m, 폭 2.5m의 직선 구조였다. 복도 끝에 엘리베이터가 있었고 엘리베이터 옆에는 비상계단 출입문이 있었다. 비상계단은 1층부터 옥상까지 연결되어 있었다. 새벽 1시 46분 7초 7층 엘리베이터 호출 버튼 눌림 기록. 이 건물의 엘리베이터는 호출 시각을 자동으로 로그에 남겼다. 사무실 출입문에서 엘리베이터까지는 걸어서 약 30초 거리였다. 한 팀장이 사무실을 나선 시각과 엘리베이터를 호출한 시각 사이에는 약 2분 45초의 간격이 있었다. 이 시간 동안 그가 무엇을 했는지는 기록에 남아있지 않다. 다만 복도 중간에 있는 화장실 출입문에도 태그 기록은 없었다. 새벽 1시 48분 11초 옥상 출입문 미인증 개방 알림 발생. 이 기록이 이 사건의 첫 번째 핵심이었다. 건물 옥상 출입문은 평시 잠금 상태였고 사원증 태그 없이 문을 열면 미인증 개방 알림이 보안실 서버로 전송되는 구조였다. 그러나 이날 새벽 알림은 발생했지만 사원증 태그 기록은 없었다. 누군가 사원증을 사용하지 않고 옥상 출입문을 열었다는 의미였다. 새벽 1시 45분 12초 한정민 팀장 휴대폰 회사 내부 와이파이 연결 종료. 이 기록은
나중에 통신사 로그를 분석하며 확인되었다. 이 시각 이후 그의 휴대폰은 어떤 네트워크에도 연결되지 않았다. 전원이 꺼졌거나 통신이 불가능한 상태가 된 것이었다. 정리하면 이랬다. 새벽 1시 43분 사무실 퇴실. 새벽 1시 45분 휴대폰 와이파이 종료. 새벽 1시 46분 엘리베이터 호출. 새벽 1시 48분 옥상 출입문 미인증 개방. 시간 순서로 보면 자연스러웠다. 그러나 이 기록들이 맞아떨어지지 않는 지점이 하나 있었다. 바로 CCTV였다. 한정민 팀장이 실종된 것은 다음 날 오전에 알려졌다. 그의 아내가 회사로 전화를 걸어 남편이 집에 오지 않았다고 말한 것이었다. 회사는 즉시 보안팀을 동원해 출입 기록과 CCTV를 확인했다. 그리고 그들은 첫 번째 이상한 점을 발견했다. 7층 복도에는 CCTV가 2대 설치되어 있었다. 하나는 사무실 출입문 근처, 또 하나는 엘리베이터 앞. 두 카메라 모두 복도 전체를 커버하는 위치였다. 새벽 1시 43분 22초 사무실 출입문 태그 기록. 그러나 이 시각 전후로 사무실 출입문 CCTV에는 한 팀장의 모습이 없었다. 보안팀은 영상을 반복해서 확인했다. 1시 40분부터 1시 50분까지 10분간의 영상을 느린 속도로 재생했다. 하지만 그 시간대에 7층 복도를 지나간 사람은 없었다. 새벽 1시 46분 7초 엘리베이터 호출 기록. 이 시각에도 엘리베이터 앞 CCTV에는 아무도 보이지 않았다. 다만 이 시각을 전후로 정확히는 1시 46분 1초부터 1시 46분 10초까지 엘리베이터 앞 CCTV 영상에 9초간의 프레임 드롭이 발생했다. 프레임 드롭. 영상이 끊기거나 건너뛰는 현상을 말한다. 일반적으로 네트워크 불안정, 저장 장치 오류, 카메라 자체 문제 등으로 발생한다. 그러나 이 건물의 CCTV는 유선 네트워크로 연결되어 있었고 저장 장치도 정상이었다. 그날 밤 다른 층, 다른 시간대의 CCTV에는 프레임 드롭이 발생하지 않았다. 오직 7층 엘리베이터 앞 카메라 1시 46분 1초부터 10초까지만 영상이 비어 있었다. 경찰이 개입한 것은 이 지점부터였다. 출입 기록은 있는데 CCTV에는 없다. 엘리베이터 호출 기록은 있는데 그 순간 영상은 9초간 사라진다. 그리고 옥상 출입문은 누군가에 의해 열렸지만 태그 기록은 없다. 경찰은 먼저 옥상을 확인했다. 건물 옥상은 약 300평방미터 크기, 난간 높이는 1.2m였다. 옥상 출입문은 비상계단 8층 끝에 있었고 문 앞에는 경고 문구가 붙어 있었다. 무단 출입 금지, 출입 시 알림 발생. 경찰은 옥상 전체를 수색했다. 난간 주변, 급수탑 뒤, 환풍구 근처까지. 그러나 한정민 팀장의 흔적은 어디에도 없었다. 휴대폰도, 지갑도, 사원증도, 심지어 발자국조차 남아있지 않았다. 옥상 바닥은 방수 처리된 콘크리트였고 그날 밤 비는 오지 않았다. 만약 누군가 이곳에 올라왔다면 먼지 자국이라도 남았을 것이다. 그러나 옥상은 깨끗했다. 경찰은 건물 주변 CCTV도 확인했다. 1층 출입구, 주차장, 건물 외벽. 하지만 새벽 1시 40분 이후 건물을 나가는 한 팀장의 모습은 어디에도 없었다. 이 시점에서 경찰이 마주한 질문은 단순했다. 한정민 팀장은 어디로 간 것인가? 그리고 9초간의 CCTV 공백은 우연인가 아니면 의도된 것인가? 일부는 여기까지다. 기록과 영상이 어긋나기 시작한 이 밤의 진실은 아직 절반도 드러나지 않았다. 경찰 디지털 포렌식 팀이 건물 보안 시스템을 분석하기 시작한 것은 실종 신고 다음 날부터였다. 그들이 가장 먼저 집중한 것은 7층 엘리베이터 앞 CCTV의 9초 공백이었다. 새벽 1시 46분 1초부터 1시 46분 10초. 정확히 9초간 영상은 멈춰 있었다. 엄밀히 말하면 멈춤이 아니라 누락이었다. 해당 시간대의 영상 파일 자체가 서버에 저장되지 않은 것이었다. 이 건물의 CCTV 시스템은 다음과 같이 작동했다.
각 카메라는 초당 30프레임으로 영상을 촬영한다. 영상은 실시간으로 5층 보안실 서버로 전송되고 서버는 이를 1초 단위로 저장한다. 저장 용량 문제로 30일이 지나면 자동 삭제되지만 그 전까지는 모든 영상이 보존된다. 포렌식 팀은 서버 로그를 분석했다. 새벽 1시 45분 58초까지 7층 엘리베이터 카메라는 정상 작동. 새벽 1시 46분 11초부터 다시 정상 작동. 그 사이 9초간은 데이터 전송 기록 자체가 없었다. 카메라가 꺼진 것인가 아니면 전송이 차단된 것인가? 포렌식 팀은 두 가지 가능성을 검토했다. 첫째, 카메라 자체의 일시적 고장. 둘째, 네트워크 전송 과정에서의 차단. 카메라 고장 가능성부터 살펴보면 이랬다. 해당 카메라는 설치된 지 2년이 지난 장비였고 정기 점검 기록상 이상은 없었다. 실종 사건 이후에도 카메라는 정상 작동했고 같은 현상은 재현되지 않았다. 포렌식 팀은 카메라 내부 로그도 확인했지만 전원 차단이나 오류 코드는 발견되지 않았다. 그렇다면 네트워크 차단인가? 건물의 CCTV 네트워크는 별도의 유선 회선을 사용했다. 각 층 카메라는 전용 케이블로 5층 보안실 서버와 연결되어 있었다. 이 회선에 접근하려면 물리적으로 케이블을 조작하거나 서버실에 직접 들어가야 했다. 그날 밤 5층 서버실 출입 기록을 확인한 결과 새벽 1시부터 2시 사이 출입자는 없었다. 서버실 문은 특정 보안 등급 이상 사원증만 열 수 있었고 당시 그 권한을 가진 사람 중 건물에 있던 사람은 6층 당직자뿐이었다. 당직자는 이렇게 진술했다. 저는 그 시간에 6층 사무실에 있었어요. 서버실에 간 적 없습니다. 사실 서버실 비밀번호도 몰라요. 포렌식 팀은 또 다른 가능성을 검토했다. 원격 해킹. 만약 누군가 네트워크에 침투해 특정 시간대 영상 전송을 차단했다면, 그러나 보안 시스템 로그에는 외부 접속 흔적이 없었다. 이 회사는 금융권 시스템을 다루는 곳이었고 내부 네트워크는 외부 인터넷과 물리적으로 분리되어 있었다. CCTV 네트워크 역시 독립된 회선이었다. 그렇다면 내부자인가? 경찰은 그날 밤 건물에 있던 모든 사람의 위치를 재확인했다. 6층 당직자, 그리고 한정민 팀장. 단 2명뿐이었다. 만약 누군가 CCTV를 조작했다면 그 2명 중 1명이거나 아니면 기록에 남지 않은 제3자가 건물 안에 있었다는 의미였다. 여기서 경찰이 주목한 것이 또 하나 있었다. 프레임 드롭이 발생한 시각은 새벽 1시 46분 1초부터 10초. 엘리베이터 호출 기록은 1시 46분 7초. 9초 공백 한가운데 엘리베이터 호출 버튼이 눌렸다. 그리고 그 장면은 영상에 남지 않았다. 우연치고는 너무 정확했다. 새벽 1시 48분 11초 옥상 출입문 미인증 개방. 이 기록은 경찰에게 또 다른 의문을 남겼다. 미인증 개방이란 무엇을 의미하는가? 건물 옥상 출입문은 평시 전자식 잠금 상태였다. 문을 열려면 두 가지 방법이 있었다. 첫째, 사원증을 태그하고 비밀번호 4자리를 입력. 둘째, 내부에서 비상 개방 버튼을 누름. 사원증을 사용하면 인증 개방 기록이 남는다. 누가, 언제, 어떤 사원증으로 열었는지가 서버에 저장된다. 비상 개방 버튼을 누르면 미인증 개방 알림이 발생한다. 화재나 긴급 상황을 대비한 장치로 버튼을 누르면 즉시 문이 열리고 동시에 보안실 서버에 알림이 전송된다. 이 경우 신원 확인은 되지 않지만 개방 시각은 기록된다. 새벽 1시 48분 11초의 기록은 미인증 개방이었다. 누군가 비상 개방 버튼을 눌러 문을 연 것이었다. 경찰은 옥상 출입문을 정밀 조사했다. 문 손잡이, 비상 개방 버튼, 카드 리더기. 지문 채취 결과 문 손잡이에서는 여러 사람의 지문이 검출되었다. 이 중에는 한정민 팀장의 지문도 있었지만 언제 묻은 것인지는 알 수 없었다. 비상 개방 버튼은 문 옆 벽면에 설치되어 있었다. 빨간색 플라스틱 커버로 보호되어 있고 커버를 열고 버튼을 눌러야 작동하는 구조였다. 버튼 표면에서는
지문이 검출되지 않았다. 커버 표면에서는 부분 지문 하나가 나왔지만 식별 가능한 수준은 아니었다. 경찰은 옥상 출입문 앞 비상계단 CCTV도 확인했다. 그런데 여기서 또 하나의 문제가 발견되었다. 8층 비상계단, 즉 옥상 출입문 바로 앞 공간에는 CCTV가 없었다. 카메라는 7층 비상계단 입구에만 설치되어 있었다. 건물 구조상 7층에서 비상계단으로 들어가면 그 이후 동선은 CCTV 사각지대였다. 7층 비상계단 입구 CCTV를 확인한 결과 새벽 1시 40분부터 2시까지 비상계단으로 들어간 사람은 없었다. 그렇다면 누가 옥상 출입문을 연 것인가? 경찰은 세 가지 가능성을 놓고 검토했다. 첫 번째 가능성, 한정민 팀장이 옥상으로 올라갔다. 그러나 7층 비상계단 입구 CCTV에는 그의 모습이 없다. 만약 그가 올라갔다면 CCTV 사각지대를 이용했거나 영상 기록이 조작되었다는 의미다. 두 번째 가능성, 제3자가 옥상 출입문을 열었다. 건물에 기록되지 않은 누군가가 있었고 그가 옥상으로 올라갔다. 그러나 1층 출입구, 주차장, 모든 층 엘리베이터 CCTV에 미확인 인물은 없었다. 세 번째 가능성, 시스템 오류. 실제로는 아무도 문을 열지 않았는데 센서 오류로 알림이 발생했다. 하지만 같은 시스템에서 오류는 이후에도 발생하지 않았고 당시 날씨나 외부 충격도 없었다. 경찰은 건물관리업체에 문의했다. 옥상 출입문 센서가 오작동한 사례가 있는가? 업체 측 답변은 이랬다. 2년간 설치 후 단 한 번도 오작동 사례가 없었습니다. 이 시스템은 은행 금고에도 사용되는 장비입니다. 그렇다면 누군가 그 문을 연 것은 확실했다. 문제는 그 누군가가 어떻게 7층에서 8층으로 이동했는지, 그리고 왜 옥상에는 어떤 흔적도 남기지 않았는지였다. 경찰은 한정민 팀장의 통신 기록을 확보했다. 실종 당일과 그 전후 일주일간의 통화 내역, 문자 메시지, 데이터 사용 기록. 실종 당일 새벽 1시 45분 12초. 그의 휴대폰이 회사 내부 와이파이에서 연결 해제되었다. 이 시각 이후 어떤 통신망에도 연결되지 않았다. 휴대폰 전원이 꺼지면 통신사 기지국 연결도 끊긴다. 비행기 모드로 전환해도 같은 현상이 발생한다. 혹은 지하 깊은 곳, 전파 차단 공간으로 이동해도 통신이 두절된다. 통신사 로그를 분석한 결과 다음 사실이 확인되었다. 새벽 1시 45분 12초 직전까지 휴대폰은 회사 7층에서 와이파이에 연결되어 있었다. 구체적으로는 7층 개발팀 구역 AP 액세스 포인트에 연결되어 있었다. 이 회사는 층별, 구역별로 와이파이 AP를 따로 설치해 사용했다. 1시 45분 12초 와이파이 연결 해제. 1시 45분 15초 이동통신 기지국 신호도 소실. 와이파이가 먼저 끊기고 3초 후 기지국 신호도 사라진 것이었다. 통신 전문가는 이 패턴을 이렇게 분석했다. 일반적으로 휴대폰 전원을 끄면 와이파이와 이동통신이 거의 동시에 끊깁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3초 차이가 있어요. 이건 휴대폰이 와이파이 영역을 벗어난 후 곧바로 전원이 꺼지거나 전파 차단 공간으로 들어갔을 가능성을 시사합니다. 그렇다면 1시 45분 한정민 팀장의 휴대폰은 7층을 벗어났다는 의미인가? 경찰은 건물 구조를 다시 살펴봤다. 7층 개발팀 와이파이 AP는 사무실 중앙에 설치되어 있었다. 커버 범위는 사무실 전체와 복도 일부까지였다. 비상계단으로 들어가면 와이파이 신호가 약해지고 한 층만 내려가도 연결이 끊어졌다. 만약 그가 1시 45분에 비상계단으로 들어갔다면 와이파이 연결이 끊어지는 시점과 일치한다. 그런데 여기서 시간 흐름을 다시 정리하면 모순이 드러난다. 1시 43분 22초. 사무실 퇴실 태그. 1시 45분 12초. 휴대폰 와이파이 연결 해제. 1시 46분 7초. 엘리베이터 호출. 1시 48분 11초 옥상 출입문 개방. 사무실을 나선 지 약 2분 후 와이파이가 끊어졌다. 와이파이가 끊어진 지 약 1분 후 엘리베이터가 호출되었다.
엘리베이터 호출 후 약 2분 뒤 옥상 출입문이 열렸다. 만약 그가 사무실을 나서자마자 비상계단으로 향했다면 와이파이는 1시 44분경 끊어졌어야 한다. 그러나 실제로는 1시 45분에 끊어졌다. 만약 그가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갔다면 옥상 출입문을 열 이유가 없다. 만약 그가 비상계단으로 옥상에 올라갔다면 엘리베이터를 호출할 이유가 없다. 경찰은 또 다른 기록도 확인했다. 한 팀장의 휴대폰에는 실종 전날까지 특이한 통화 내역이 없었다. 업무 관련 통화 몇 건, 가족과의 통화, 배달 앱 사용 정도. 그가 마지막으로 보낸 문자 메시지는 실종 당일 저녁 11시 32분이었다. 받는 사람은 그의 아내. 내용은 간단했다. 조금 늦을 것 같아. 먼저 자. 그리고 약 2시간 후 그는 사라졌다. 경찰이 그의 휴대폰 위치를 추적한 결과는 이랬다. 마지막 확인 위치 회사 건물 7층. 마지막 확인 시각 새벽 1시 45분 15초. 그 이후 휴대폰은 어떤 신호도 보내지 않았다. 전원이 꺼졌거나 배터리가 방전되었거나 물리적으로 파손되었거나 아니면 전파가 완전히 차단된 공간 속에 있었다. 경찰은 건물 전체를 다시 수색했다. 지하 주차장, 기계실, 전기실, 심지어 천장 내부까지. 전파 탐지기를 동원해 미약한 신호라도 찾으려 했지만 한정민 팀장의 휴대폰은 발견되지 않았다. 그의 휴대폰은 그 자신과 함께 사라진 것이었다. 이분은 여기까지다. 기록은 점점 더 많은 질문을 남겼고 답은 점점 더 멀어지고 있었다. 경찰이 수사를 진행하며 검토한 가설은 크게 4가지였다. 각각의 가설은 일부 사실을 설명했지만 모든 의문을 해소하지는 못했다. 가설 1. 자발적 실종. 첫 번째 가설은 한정민 팀장이 스스로 사라졌다는 것이었다. 극심한 업무 스트레스, 개인적 고민, 혹은 다른 이유로 모든 것을 버리고 떠났을 가능성. 이 가설을 뒷받침하는 정황이 있었다. 실종 한 달 전 한 팀장이 속한 프로젝트에서 심각한 보안 사고가 발생했다. 고객사 서버 일부 데이터가 유출된 사건이었고 회사는 손해배상 문제로 분쟁 중이었다. 한 팀장은 해당 프로젝트 책임자였다. 동료들의 진술도 엇갈렸다. 최근 몇 주간 표정이 어두웠어요. 회의 때도 말이 없었고요. 점심을 거의 안 드셨어요. 사무실에만 계셨죠? 그러나 반대 진술도 있었다. 실종 당일에는 평소와 다르지 않았어요. 오히려 농담도 하시고. 그분이 도망갈 성격은 아니에요. 책임감이 강한 사람이었거든요. 경찰은 한 팀장의 금융 기록도 조사했다. 실종 전후로 큰 금액 인출은 없었다. 신용카드 사용 내역도 평소와 다르지 않았다. 만약 계획적으로 사라질 생각이었다면 현금을 미리 준비했거나 최소한의 짐을 챙겼어야 한다. 그러나 그의 집에는 여권도 통장도 그대로 있었다. 무엇보다 결정적인 의문이 하나 있었다. 자발적으로 사라진다면 왜 회사 건물에서 그렇게 했는가? 왜 CCTV 사각지대를 이용하고 왜 옥상 출입문을 열었는가? 이 가설은 일부 정황을 설명하지만 기록의 패턴을 설명하지 못했다. 가설 2. 제3자 개입. 두 번째 가설은 누군가 한 팀장을 건물 밖으로 데려갔다는 것이었다. 납치, 협박 혹은 사건에 휘말렸을 가능성. 경찰이 주목한 것은 프로젝트 보안 사고였다. 유출된 데이터에는 민감한 금융 정보가 포함되어 있었다. 만약 외부 세력이 관련되어 있다면 책임자인 한 팀장을 제거하려 했을 수도 있다. 또한 구초간의 CCTV 프레임 드롭도 의도적 조작일 가능성이 있었다. 누군가 그 순간 한 팀장의 모습이 찍히지 않도록 영상을 차단했다면. 그러나 이 가설에도 문제가 있었다. 첫째, 건물 출입 기록에 미확인 인물이 없었다. 새벽 시간대 건물에 있던 사람은 한 팀장과 6층 당직자뿐이었다. 만약 제3자가 있었다면 어떻게 들어왔고 어떻게 나갔는가? 둘째, 1층 출입구와 주차장 CCTV에도 수상한 차량이나 인물은 없었다. 건물을 나가는 한 팀장의 모습도 없었다. 셋째, 범행 흔적이 전혀 없었다. 옥상에도 복도에도 비상계단에도 격투 흔적, 혈흔,
찢어진 옷가지 같은 것이 없었다. 경찰은 한 팀장의 개인적 관계도 조사했다. 금전거래, 채권 채무, 갈등 관계. 그러나 특이사항은 발견되지 않았다. 이 가설은 CCTV 조작을 설명할 수 있지만 제3자의 존재를 증명하지 못했다. 가설 3 사고. 세 번째 가설은 단순 사고였다. 한 팀장이 옥상에 올라갔다가 추락했거나 건물 내부 어딘가에서 사고를 당했을 가능성. 옥상 출입문 개방 기록이 있고 그가 마지막으로 확인된 곳이 7층이었으니 옥상으로 올라갔다가 난간을 넘어 추락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었다. 경찰은 건물 외부와 인근 지역을 수색했다. 건물 뒤편 공터, 주변 골목, 인근 공사장. 그러나 시신이나 흔적은 발견되지 않았다. 건물 주변 CCTV를 다시 확인했지만 추락하는 장면이나 건물 외부로 떨어진 물체는 없었다. 만약 추락했다면 어디로 떨어진 것인가? 그리고 왜 옥상에는 그 어떤 흔적도 없는가? 건물 내부 사고 가능성도 검토했다. 전기실에서 감전, 기계실에서 사고, 비상계단에서 넘어졌을 가능성. 그러나 건물 구석구석을 수색한 결과 아무것도 발견되지 않았다. 이 가설은 실종을 설명할 수 있지만 증거가 전혀 없었다. 가설 4 시스템 조작 후 계획적 이탈. 네 번째 가설은 한 팀장 스스로 출입 기록과 CCTV를 조작한 후 건물을 빠져나갔다는 것이었다. IT 전문가인 그가 보안 시스템의 허점을 이용했을 가능성. 이 가설에 따르면 시나리오는 이렇다. 그는 사전에 CCTV 시스템의 취약점을 파악했다. 새벽 1시 46분 원격으로 특정 카메라의 전송을 9초간 차단했다. 그 사이 엘리베이터를 타고 다른 층으로 이동하거나 비상계단을 이용했다. 옥상 출입문 개방은 허위 알림을 발생시킨 것이고 실제로는 1층 출입구나 지하 주차장을 통해 건물을 빠져나갔다. 이 가설은 모든 기록 불일치를 설명할 수 있다. CCTV 공백도, 옥상 문 개방도, 휴대폰 신호 두절도 모두 그가 의도한 것이다. 그러나 이 가설에도 약점이 있었다. 첫째, CCTV 시스템을 조작하려면 상당한 전문 지식이 필요하다. 한 팀장은 개발자였지만 보안 시스템 전문가는 아니었다. 동료들은 이렇게 말했다. 그분은 서버 개발자예요. 네트워크나 보안 쪽은 잘 모르셨을 거예요. 둘째, 1층 출입구와 주차장 CCTV에도 그의 모습이 없다. 만약 건물을 나갔다면 어딘가에 찍혔어야 한다. 셋째, 동기가 불명확하다. 왜 그렇게 복잡하게 사라져야 했는가? 그냥 퇴근한 후 사라지면 되지 않았는가? 경찰은 한 팀장의 컴퓨터도 분석했다. 업무 파일, 인터넷 검색 기록, 이메일, 보안 시스템 관련 검색 기록은 없었다. 다만 실종 일주일 전 그가 디지털 흔적 지우기라는 키워드를 검색한 기록이 있었다.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아무것도 증명되지 않았다. 네 가지 가설 모두 일부를 설명했지만 전부를 설명하지는 못했다. 경찰 수사는 석 달간 진행되었지만 결정적 증거는 나오지 않았다. 한정민 팀장의 가족은 여전히 그를 찾고 있다. 회사는 그의 자리를 채우지 않고 비워두었다. 7층 사무실은 예전과 똑같지만 그의 책상만은 그대로다. 이 사건은 아직 해결되지 않았다. 한정민 팀장은 여전히 실종 상태다. 경찰은 현재 공개 수배 중이지만 단서는 나오지 않고 있다. 그의 휴대폰도 신용카드도 어떤 흔적도 포착되지 않았다. 사건을 정리하며 남는 질문은 이것들이다. 질문 1. 9초간의 CCTV 공백은 우연인가 의도인가? 새벽 1시 46분 엘리베이터 호출과 정확히 겹치는 그 9초. 2년간 단 한 번도 발생하지 않았던 프레임 드롭이 하필 그날 그 시각에 일어났다. 기술적 결함인가? 누군가의 조작인가? 질문 2. 옥상 출입문을 연 사람은 누구인가? 미인증 개방 기록은 분명히 존재한다. 누군가 비상 개방 버튼을 눌렀다. 그러나 그 사람이 한 팀장인지 다른 누군가인지 확인할 방법이 없다. 옥상에 흔적이 없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질문 3. 휴대폰은 왜 정확히 1시 45분에 꺼졌는가?
사무실을 나선 지 2분 후 와이파이가 끊어졌다. 그리고 3초 후 모든 통신이 두절되었다. 이 패턴은 무엇을 말하는가? 그가 의도적으로 전원을 끈 것인가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는가? 질문 4. 한정민 팀장은 정말로 7층을 떠났는가? 모든 출입 기록, 모든 CCTV는 그가 7층 밖으로 나가지 않았다고 말한다. 그러나 7층을 아무리 수색해도 그는 없었다. 그렇다면 그는 어디로 간 것인가? 질문 5. 동료들의 상반된 진술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힘들어 보였다는 증언과 평소와 같았다는 증언. 누구의 기억이 정확한가? 아니면 둘 다 맞는 말인가? 사람은 자신이 보고 싶은 것만 보는가? 어떤 사건은 명확한 결론으로 끝난다. 범인이 잡히고 진실이 밝혀지고 모든 의문이 해소된다. 그러나 어떤 사건은 질문만 남긴다. 기록은 있지만 영상은 없고 알림은 있지만 흔적은 없고 시간은 흘렀지만 답은 없다. 한정민 팀장의 사건이 그렇다. 2024년 현재 이 사건은 여전히 미제 상태로 남아있다. 경찰 수사는 계속되고 있지만 새로운 단서는 나오지 않고 있다. 회사 건물 7층은 여전히 운영 중이다. 직원들은 매일 같은 복도를 걷고 같은 엘리베이터를 탄다. 새벽에 야근을 하는 사람도 있다. 하지만 누구도 옥상 출입문 앞에 오래 서 있지 않는다. 비상계단을 혼자 이용하는 사람도 줄었다. 7층 복도 끝 엘리베이터 앞 공간은 예전처럼 밝지만 그곳을 지나는 사람들의 발걸음은 빨라졌다. 어떤 공간은 사건 이후 달라진다. 물리적으로는 똑같지만 그곳을 지나는 사람들의 마음속에서는 달라진다. 한정민 팀장의 가족은 여전히 그가 돌아오기를 기다린다. 그의 아내는 말했다. 처음에는 어디선가 연락이 올 거라고 믿었어요. 그 사람이 떠날 이유가 없었으니까요. 지금은 그냥 어디서든 무사하기만을 바랍니다. 실종은 죽음과 다르다. 죽음은 끝이지만 실종은 끝이 없는 기다림이다. 답이 없는 질문 앞에서 사람들은 각자의 이야기를 만든다. 누군가는 그가 새로운 삶을 시작했다고 믿고 누군가는 그에게 사고가 있었다고 생각한다. 누군가는 아직도 건물 어딘가에 단서가 있다고 말한다. 하지만 진실은 여전히 그날 밤 새벽 1시 46분 어딘가에 멈춰 있다. 9초간의 공백 속에 옥상 출입문 너머에 끊어진 휴대폰 신호 저편에 사건의 재구성은 답을 제시하지 않는다. 다만 기록을 보여줄 뿐이다. 기록이 말하지 않는 것, 기록 사이의 공백, 그 안에 무엇이 있었는지는 여전히 누구도 모른다. 밤샘 야근 후 돌아오지 않은 팀장. 회사 옥상 출입 기록의 비밀. 그 비밀은 아직 풀리지 않았다. 이 이야기가 의미 있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해 주세요. 다음 사건에서 다시 만나겠습니다.